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이제 지역화 관련해서 조금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역화가 되면 이런 게 중요하지 저런 게 중요하지 각각 다를 수 있을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이렇게 연결을 지어봤거든요. 네, 한민지 팀장님 좀 이야기를 열어주시죠. 아, 네. 사실 이걸 어떻게 주제를 제목을 잡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협력 관계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초문화재단들 사업을 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이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곳곳에 일상에 조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예산적인 부분도요. 저희가 정말 기초재단을 지원하는 예산 정말 소액이거든요. 이 예산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술교육이 지역에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지자체에 어디와 가서 협의를 해야 되지? 봤더니 예술교육과 관련된 곳들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부서들은 전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으로만 자꾸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이걸로만 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만은 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다른 곳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과제마다 그냥 통상적으로 뭐 혁명망 구축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좀 그런 게 더 와닿는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와 연결이 돼야 되고 왜 연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 학교 TA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TA 분들의 조금 활동 영역을 지역으로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키움센터라고 공적 돌봄 체계인 키움센터와 저희가 자치구 문화재단들과 일부 연결을 해보는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 주체 기관 또 타 영역의 기관 그리고 저희 TA라는 현장 주체가 모였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함께 서로 이해를 하고 과정을 함께 해간다는 것들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사례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될지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네. 경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단일 사업으로는 이 협의체가 좀 구성된 곳이 있기는 해요. 경기 교과연계 교육연극 사업을 하는데 일단 저희랑 이제 협력 관계로 경기도 교육청이 하고 각 기초문화재단과 기초교육지원청, 교사와 예술 강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이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학교 문화예술 교육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좀 협력해서 들어가는데 계속 관계를 푸는 과정이고 이번에 저희가 기초 지역들과 하는 협의회에서 제가 저희랑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님을 좀 모셨어요. 사실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이 지역에서 좀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이 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그 교육청과의 관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교육청에서 앞으로의 좀 방향성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각 기초 시군에서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한다 해서 모셨는데 장학사님이 굉장히 좋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각조 기초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의 기초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이슈를 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좀 주제화시키면 좋겠다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시군이잖아요. 시군인데 공무원들 너무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경우도 있어서
그 시군 담당자까지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누가 바뀌든 이 좀 이런 정기적인 협의체에 참여해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광역이 기초재단이나 이제 민간과 만나는 자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좀 이렇게 저희 역할, 왜냐면 같이 저희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체 형성에 대해서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좀 새롭게 해보는 게 노는 예술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재단 공모와 예산에만 좀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각 그런 기관들의 저희가 좀 잘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거의 수요 파악과 우리 단체들의 좀 이걸 연결해주는 노는 예산 뭐 이런 노는 뭐 이런 예술 이런 걸 연결해주는 거를 좀 해보자 하고 저희가 좀 진행은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모로뿐만 아니라 좀 온 오프라인으로 꼭 그러니까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단체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도 광역의 역할이지 않을까. 예,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혹시 강원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그 한민희 팀장님이 키움센터랑 협력 사례 이제 예로 들어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이 존재를 하려면 문화예술 교육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평생 교육이나 복지 같은 다양한 분야랑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확장과 뭐 협력,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TA 사례가 굉장히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살펴보고 해서 그거를 좀 저희가 차용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뭐 협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아요. 실패 사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성공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저희가 지금 학교예술 강사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분야가 조금 약한 편이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축제라고 해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과 그다음에 저희 센터 그리고 민간 이렇게 3자 구조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축제를 4년에 걸쳐서 총 2번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담당자였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온라인의 형태로 이제 치러냈는데요. 사실 말로 잘 못할 그런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협업이라는 게 그렇듯이. 근데 뭐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이러는 뭐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문화예술 교육의 장을 넓혀주고 하자라는 그 공공의 목적 아래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고 그래도 꽤나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자평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근데 그거는 좀 축제라는 그 성격상 며칠, 1년 중에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단기의 활동이었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 TA처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모델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1차 포럼 때 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우 이사님께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발제로부터 제가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이나 그러니까 춘천과 강릉, 춘천과 강원, 뭐 인천과 강원 이렇게 지역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기관, 교육청과 뭐 센터 이런 거 말고 그런 연결고리 말고 좀 공동의 이슈나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말미에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저 강한 인상을 받았고 협력의 방향은 저런 거구나라고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사실은 인천의 그 연경생께서도 사실은 뜨문뜨문 이야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명확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모이는 경험들이 뭐 공모 사업 할 때도 잠깐 언뜻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연경생 어떠세요? 질문이 엄청 어려워요. 저희가 기초대담 만날 때도 그리고 단체 만날 때도 만나는 방법이 그냥 다 만나는 건 아니다. 어떤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얘기할 이슈가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떤 식으로든 현장으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논의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주신 질문은 저는 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밖과 어떻게 만나고 협의하고 협력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협의하는 기본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뭐 다 만나면 다 좋은데 그게 이어지려면 정말 같이 할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자세는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 협의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협력 사업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더 훨씬 쉬울 때가 많거든요. 협력 사업은 협력해서 서로 좋을 때만 같이 협력한다. 때로는 그냥 거긴 그걸 하고 우린 그걸 하는데 그거에 뭐 어떤 연결 지점이나 뭐 이런 것만 만들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그렇고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바깥에 뭐 평생학습, 평생교육, 뭐 복지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요즘 또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하는 마을학교인 것 같아요. 교육혁신지구 있고 거기서 뭐 마을 교육의 운영 주체들, 거버넌스, 마을교육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가 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과 몇 년째 이렇게 마을교육에 활동하실 분들 양성 관련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문화예술교육 하시던 분들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한창 도시재생 쪽에서 마을 주체, 마을자치위 그리고 마을마다 이렇게 거점 공간 생기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 곳도 유심히 보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를 좀 방안이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문화예술교육 사업하면서 정말 초기에 되게 순진한 기대를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아.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강사 막 2명, 3명이서 이렇게 정말 길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경험을 쌓아서 이거를 다른 데서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딱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하니까 정말 좋은데 이걸 다른 데 사려고 하면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나마 있는 데는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 뭐 이쪽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게 풀려야 사실은 지원 사업의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딱 이 질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사고 싶어서 덧붙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시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많이 애썼고 좌절했었던 경험이 더 많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학교도 그렇지만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의례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의례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어떤 현장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런 연계의 필요성이나 동기가 우리 광역지원센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나 없나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형식은 남는데 내용은 안 남는 경우들도 태반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제도 아마 계속 나올 문제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상상력과 기획력이 조금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체킹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엄청 많이 올라오셨다고요? 이런. 아, 네네. 질문이 좀 있었군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미리 이렇게 이건 작성하신 분의 성함이신 거죠. 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황현정쌤, 네, 경기센터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학교와 협력할 때 강사분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나요? 이 질문에서는 어떤 분이 조금 사례가 있는지 짧게 좀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밑에 네네. 질문을 먼저 네.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기존의 예술 강사 이거는 저희 센터 사업은 아니에요. 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술 강사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예술 강사가 거의 다 끌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동학년이 한 명의 예술 강사 선생님과 반에 같이 들어가서 그 교사 선생님들과 거의 반반의 비율로 같이 수업을 구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잘 되는 학교는 너무 시너지도 좋고 하지만 또 이제 기존의 예술 강사 사업처럼 인식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같이 원래 연수를 좀 많이 집어넣긴 하는데 여름에 특별히 예술 강사 선생님들하고만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아가지고 진행했던 게 그 지도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별도로 교과과정 전체는 아니지만은 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들어보고 하는 교육들을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여기에 이 질문에 다 답을 해야 된다라기보다 이런 질문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제안으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사실은 넓은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뭐야? 이 질문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협력한다는 건 뭐야? 같이 하면 협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화라고 하는 환경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어떤 언어나 단어의 어떤 관성부터 사실은 흔들어야 되는 어떤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가 답을 하거나 서로의 아이디어 의견을 다 내오진 못하지만 지역 협력,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경험의 필요성, 그런 계기의 필요성들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 질문을 주신 걸로 조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냥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아까 네 학교에서 평화소통 움직임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네, 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업에서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일종의 이제 멘토링처럼 슈퍼바이저에게 이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점검도 받으시고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사업들에 참여하다 보니 점점 좀 본인이 원하는 그쵸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림들이나 방식이나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서 자유롭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현장 예술가나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공히 함께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벌써 거의 2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은 후기를 조금 더 길게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 짧게 조금 올해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꼭 좀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각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더 다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그 미디어의 한계상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거든 좋은데 짧게 한 가지씩만 조금 공유해 주시고 자리를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좀 해볼까요? 황현정 선생님부터 해볼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면 또 제가 또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저희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거의 일면식도 없었던 센터장님들과 많이 이제 좀 친밀함도 생기게 되었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사업에 지금 제일 바쁠 때거든요. 좀 치이다 보면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를 계속 저희는 지금 숙제로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좀 같이 글을 써보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해서 사실 뭐 각 센터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고충이 많답니다. 고충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오늘 끝내지 않았지만은 이 지역화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좀 제대로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모두들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든 부분만 보지 말고 같이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럼 한민지 선생님. 네. 저도 사실 이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기초문화재단하고도 같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료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단에 좀 말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지역화가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좀 안정성을 보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이렇게 바쁜 시기가 지나면서 저희가 그거를 안착시키기가 어려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고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둬가면서 조금 많은 것들을 잃어가야 되지 않나 어깨도 무겁기는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 놀라운 게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겠죠. 모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적응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문화예술교육 제도, 좀 딱딱한 제도를 지나오면서 저도 거기에 적응을 했는데 이 적응의 요 모습은 안주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나는 어떤 나의 자리를 안정하고 편안한 자리로 가질지 이 변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변하든 아마 모두가 다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냥 타협하고 안주하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여러분들과 얘기할 자리를 가질 텐데 그런 자리가 되면은 좀 가감 없이 서로 좀 열어놓고 서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저희 센터 팀장 자리를 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에 올라타가지고 나 정말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는데 이 포럼 준비하면서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과 고민 나누면서 너무 좋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또 지금 22년도 사업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포럼이 너무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좋았고 사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더 많죠. 근데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사실 이거는 저희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고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로 남지 않도록 보다 거시적으로 뭐 저희 지자체라던가 또 여기 이 이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적극적으로 뭐 법적이나 그런 제도적인 방패막이들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 훨씬 더 날개 단 듯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막 더 하자고 하면 더 할 것 같은 기세예요.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화두를 막 던져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네, 여러분들처럼 교육지원센터에서 재단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또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의 고민들은 구조와 형식에 되게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화두랄까 이슈랄까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이 대체 뭐지라고 하는 거, 예술이 뭐지? 특히 지금 시대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가치나 관점이 뭐지? 그래서 관점으로서의 형식, 관점으로서의 협력, 관점으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지 못한 어떤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자리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형식이나 구조나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관점으로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람 얘기 조금 꼭 성의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협력을 하든 연대를 하든 자립을 하든 지속 가능성을 하든 이건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협력을 하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사람에 대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하고 많은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광역재단이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재단에서 물론 사람이라고 하면 다양한 주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술교육 실천가일 수도 있고 또는 센터나 재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기회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는 다뤄야 되는 어떤 시점이 저는 지역화라고 하는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들도 이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사실 함께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자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영상으로 편집이 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된다고 하니 그때를 조금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릴레이 포럼이 1차 이번이 지금 5차거든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책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책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못다한 이야기 했지만 조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휘발되잖아요. 그 휘발되는 것들이 그 책자 안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자를 또 마중물 삼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